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원료 공급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계약서와 관련한 의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몇 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하신 분들이 OEM 위탁 제조를 하기 위해서 거대 기업과 OEM을 계약을 할 때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OEM 계약서를 감수해달라, 계약 내용 중에서 혹시 수정할 게 있는지 파악해달라, 이런 걸로 이제 제가 계약서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계약서를 보고 또 해외에 수출하는 뭐 가방 공장에서도 연락을 주고, 또 해외에서 배터리를 수입하는 업체에서 독점 계약을 원하면서 또 연락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계약서와 관련한 아주 각종 사례가 이제 상담 및 의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다른 행정사님께서 이제 연락을 하셔서 소개를 하셨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화장품 원료 공급 계약서. 이제 계약서라는 타이틀은 같지만 그 계약 내용은 그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지죠. 근데 이제 원료 공급 계약서라는 것은 이제 저같이 이제 의약 외품을 해서 의약 외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료가 어떻게 들어있고, 또 화장품 책임 판매업과 화장품을 제조업을 등록을 해드리면서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라든가 ICID의 기준에 맞는 원료를 기재하는 거, 등재되어 있는 원료 위주로 기재해야 되는 문제 등 그 원료 문제에 대해서 또 성분을 추가로 해서 원료를 새로 신규 등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의 업무도 대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료 공급에 관해서도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은 원료에 대해서 알고 계약서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제 원료 공급 계약서도 작성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와 같이 K-뷰티 바람을 불면서 해외 수출을 하다 보면은 해외 수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국내 유통 과정에서도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원료에 대해서 따져 묻게 되고, 그 원료와 관련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책임 소재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료 공급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디테일하고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원료 공급 그냥 뭐 구입해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어제 연락 주신 분은 바로 원료 공급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을 해서 상호간에 교환하기 위해서 이제 연락을 주신 거죠. 그 구입 원료에 보면은 이제 기능성 화장품으로서는 뭐 아데노신이, 레티놀이니, 세라마이드, 이런 원료들, 뭐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주원료도 있고 부원료도 있고 많은 원료를 이제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회사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렇게 계약을 제대로 안 했을 적에 어떤 회사 예를 들면 중국에 수출을 했는데 원료 정보가 오류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제 중국 업체로부터 받았는데, 과연 그러면 손해배상에 대한 그 배상의 행위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를 이제 원료 공급 계약서를 근거해서 따져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원료 공급 계약서에는 과연 무엇이 담아져 있어야 되느냐? 원료 공급 회사와 공급받는 회사의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또 공급 원료에 대한 상세 명세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뭐 히알루론산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INCI 명칭이라든가 또는 카스 번호, 또 제조사, 원산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되고, 또 배합금지 원료는 아닌지, 사용 제한받는 원료는 아닌지를 점검을 해서 그 내용도 상세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라든가 유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동물로 유래된 성분은 없는지, 이렇게 이제 공급하는 원료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명확한 공급 단가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키로당 또 리터당 공급 단가를 쓰고, 또 최소 주문량은 적어도 이 정도 양은 공급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대량 구매 시에 할인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원자재 가격이 변동됐을 때는 조정 조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게 원료와 관련한 시험 성적서라든가 분석서, MSDS, 중금속 함량, 미생물 한도, 이런 것도 공급계약서 안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공급하는 업체가 주로 갖고 있는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공급받는 업체도 제조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크릿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결국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받은 원료를 사용해서 어떤 완제품을 생산을 했는지, 이런 처방 정보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 또 공급 회사는 이렇게 공유한 정보를 비밀 유지를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의 범위, 이게 또 핵심인데, 공급자가 책임지는 범위, 또 공급받는 업체가 책임지는 범위, 이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생겼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 그러면 준거법을 명확하게 해서 이와 같은 사항을 어디서 다룰 것이냐, 어느 법원에서 다룰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준거법으로 하고 관할 법원을 명시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분쟁 사례들이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분쟁 사례를 한두 개 예시를 해서 드린다면은, 한 가지 케이스는 원료 성적서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콜이 됐을 때 그 배상은 성적서를 조작한 그 행위의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또 두 번째는 미생물 오염. 검수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간이 경과되면서 미생물이 생겼고 오염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래서 이제 교체해야 되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것도 원료 공급 계약서 안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K-뷰티 산업의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화장품으로서 제조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때 이제 기초공사에 해당되는 원료 공급 계약서를 명확하게 상호 간에 서명하고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많은 생산을 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유통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원료 오염에 따른 문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제 책임 소재에 대해 분쟁을 하고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여러분께서는 화장품 사업을 하실 때 원료 공급을 받을 때는 원료 공급 계약서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보유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의 전문가는 이민경 행정사라는 점을 유념해 두실 것을 오늘 영상에서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